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형 면접 시험 예상 문제 풀이입니다. 자, 우리 시작합시다. 서울 목동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 내일은 6월 5일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가게는 비닐 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이날 하루는 비닐 봉투를 제공하지 않으니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닐은 소각할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땅에 매립한다고 하여도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비닐 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날 장바구니를 준비해서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님께는 500원을 돌려드립니다.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시며 500원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구가 방긋 웃도록 캠페인에 참여해 주실 거죠? (6월 5일) 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방이나 장바구니입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거주 형태 중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내고 방을 쓰는 형태는 무엇입니까? 월세입니다. 2.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 이후에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된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3.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마지막 전쟁인 노량대첩에서 전사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4.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5.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해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입니까? 소방관입니다. 6.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원자에게 한 표씩 선거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등선거입니다. 7.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성계입니다. 8. 한국 국적을 받은 후 계명허가를 원할 경우 계명허가 신청은 어디에 합니까? 가정법원입니다. 9.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 번 돈 중 인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납세 의무입니다. 10.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제헌절입니다. 10일, 우리나라의 초대,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12.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지만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으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13.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14.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15. 삼국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울산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 6월 5일 이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갈 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방이나 장바구니입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이로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신문입니다. 2.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 선생님입니다. 3.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4.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18세 이상입니다. 5. 5,000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율곡 이이입니다. 6.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럼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한라산입니다. 7. 정치적인 생각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당입니다. 8.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기관은 통트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삼국 중 가장 늦게 고대국가 체제를 갖춘 나라지만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으로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신라입니다. 14대 사회보험 중 만 65세 이상 소득원을 잃은 고객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입니다. 11.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12.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현금이 없어요. 통장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 있는데 그 카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체크카드입니다. 13.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 아이들 간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촌입니다. 14.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15. 한국에서 유일한 특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입니다. 16.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분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 전통 결혼식에는 주례가 없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사회자만 있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상을 마주보고 서로 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 혼례상 위에는 대추와 밤, 소나무, 대나무, 기러기, 암탉과 수탉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기러기는 사이 좋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고 대추와 밤은 많은 자녀를 상징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족두리를 머리에 쓴다. 붉은색이 나쁜 것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에 두 볼에는 연지, 이마에는 곤지를 찍는다. 대추와 밤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자녀를 상징합니다. 다음의 문제 풀이입니다. 1. 우리나라 사계절 중 장마, 태풍이 많이 있는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여름입니다. 2. 우리나라 음식 중 보리밥 또는 쌀밥에 나물과 여러 가지 재료와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음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비빔밥입니다.
3. 임신하는 동안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미리 교육을 시키기 위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생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태교입니다. 4. 우리나라의 민요는 12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리랑입니다. 5. 개인 사이의 사사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는 재판은 무엇입니까? 민사재판입니다. 6. 설날에 먹는 음식 중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떡국입니다. 7.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8.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금융실명제입니다. 9.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10. 사회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 중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법입니다. 11.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은 보육비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국민행복카드입니다. 12.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 한 번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13. 인적자원 개발 및 학교교육 등 관련된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다. 14. 1919년 3월 1일 이후 김구 선생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를 만들고 윤봉길, 이봉창, 김저진 등을 양성하였다. 이 사람들을 양성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였습니까? 독립운동입니다. 15. 대한민국 국적에 관련한 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16.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의 재판이나 청원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청구권입니다. '대구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교육 9살.
남자, 아이가 많이 컸네요. 몇 살이에요? 여자, 네, 아이가 9살이에요. 작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남자, 그래요? 이제 다 키우셨네요. 그럼 아이한테 따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을 미리 가르치고 더 많은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자, 네, 영어하고 피아노, 태권도, 음악을 가르쳤지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걱정도 되고요. 남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만 쓰면 조기 교육이 좋은 점도 많대요.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고요. 아기가 일찍 교육을 받으면 좋은 점을 무엇입니까? 자신감도 키울 수 있고 이것저것 배우면서 소질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풀이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쳐야 하는 시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2. 아기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어디에 가서 해야 합니까? 행정복지센터입니다. 3. 형벌 진행, 검찰 출입국 관리, 교정, 인권옹호 등의 일을 하는 행정부의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4.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원자에게 한 표씩 선거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등선거입니다. 5. 1919년 서울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압박에 저항했던 대규모 만세운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일운동입니다. 6.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보세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7.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조선시대의 왕들의 말과 행동, 조선시대의 왕들의 일, 조정에서 일어난 일, 그 밖의 여러 사실들을 날짜별로 기록한 역사책은 무엇입니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8. 결혼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혼인신고입니다. 9.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결과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직접으로 참여하는 선거 제도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10. 자녀가 태어난 후
며칠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10일, 강도, 살인, 절도 등의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하는 재판 무엇입니까? 형사재판입니다. 12. 민주국가에서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개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삼권 분립입니다. 13. 한국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기초질서를 2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공공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공공화장실 깨끗하게 사용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14. 상대방이 연령이 높은 사람이거나 지위가 높은 경우 또는 공적인 장소에는 무슨 말을 사용합니까? 존댓말 또는 높임말입니다. 광주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정의로운 법. 법을 지키는 것은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법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오늘날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으며 2 눈을 뜨고 있다.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각 사람의 권리나 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2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법전과 저울은 각각 무엇을 뜻합니까? 법전은 누구나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재관한다는 것을 뜻하며 저울은 각 사람의 권리나 잘못을 올바르게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문제풀이입니다. 1. 노동 3권을 말해보세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2. 취직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회사 등에 제출하는 개인의 신상정보, 학력, 경력 등을 시간순으로 요약 혹은 나열한 문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력서입니다. 3.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든 옛날 글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4.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입법부입니다.
5.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법을 만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6.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7.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8. 국방의 의무를 설명해 보세요.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국민이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9. 우리나라의 최고 책임자이자 통수권자이며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10. 우리나라 시조인 단군의 출생과 건국에 대한 신화는 무엇입니까? 단군 신화입니다. 11. 아픈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12. 전화가 와서 경찰이라고 말하고 개인정보, 주민등록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과 재산이 다 빼앗기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범죄입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13.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서울 남부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 이 가게는 내일 어떤 캠페인을 합니까? 비닐 봉투 없는 날 캠페인을 합니다. 다음에 문제풀이입니다. 1. 국경일에 아침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개양합니다. 2.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지휘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8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관순입니다. 3.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4.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 한 번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5.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제헌절입니다. 6. 민주선거의 4가지 원칙 중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통선거입니다. 7.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방정환입니다. 8. 전화 오고 경찰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등록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이나 재산이 다 빼앗기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범죄입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9.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10.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상징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글 등이 있습니다.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한글 등이 있습니다. 11. 대한민국 국적에 관련한 법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국적법입니다. 12.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군왕검입니다. 13.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해결해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14.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백제입니다. 15. 재활용품에 속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등이 있습니다. 제주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했던 문제풀이입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 기러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러기는 사이 좋은 부부 관계를 나타냅니다. 요즘의 한복은 어떤 시대의 형태가 전해집니까? 요즘의 한복은 조선 시대의 형태가 전해진 것입니다. 한복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여름에는 삼배나 모씨로, 겨울에는 비단이나 솜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문제풀이입니다. 1. 국회의원과 대통령 같은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2. 전세 또는 전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법원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을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확정일자입니다. 3. 5가지 곡식을 섞어 지은 밥이며 정월 대보름에 먹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오곡밥입니다. 4.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상하이입니다. 5.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6. 회사나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식입니다. 7.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8. 범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법규는 무엇입니까? 형법입니다. 9. 재활용품에 속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류, 병류, 캔류, 고철류 등이 있습니다. 1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해보세요. 큰 소리 통화하지 않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에게 좌석 양보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통화하지 않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에게 좌석 양보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대전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 많은 자녀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추와 밤입니다. 다음에 문제풀이입니다. 1.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2.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3.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송입니다. 4. 대한민국 국민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또 번 돈 중 인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국가에 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납세 의무입니다. 5.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세워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는 무엇입니까? 고조선입니다. 6.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7. 공원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2가지 말해보세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꽃을 따지 않고, 공공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꽃을 따지 않고, 공공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8. 수도를 개성해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성계입니다. 9.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럼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한라산입니다. 10.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집을 계약해서 전세나 월세를 내면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11. 법원에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12. 사회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법 중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하는 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법입니다. 13. 국민의 건강 및 사회복지 등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14.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방역, 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질병관리청입니다. 15.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법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16. 전주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한국의 전통 결혼식
많은 자녀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추와 밤입니다. 다음에 문제풀이입니다. 1. 교육부 밑에서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다. 2.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4년 한 번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3.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4.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정환입니다. 5.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이 헌법과 헌법 정신에 비추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6. 삼국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7. 우리나라 남북한을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은 백두산입니다. 그럼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한라산입니다. 8. 1919년에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 독립을 외치던 대규모 만세운동은 점은 무엇입니까? 삼일운동입니다. 9. 모든 국민이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종교에 상관없이 법 앞에서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등권입니다. 10. 소금에 절인 배추나 무 등을 고춧가루 등의 양념에 버무려 만드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은 무엇입니까? 김치입니다. 11. 조선시대 때 임금에게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사용했던 신문고는 무엇입니까? 북입니다. 12. 민사. 형사재판이 이뤄지는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을 맡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변호사입니다. 13. 월급과 같이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내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소득세입니다. 14. 남북분단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전쟁이 없고 이산가족 다시 만나고 나라를 발전합니다. 전쟁이 없고 이산가족 다시 만나고 나라를 발전합니다. 15.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여당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정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당입니다. 안산 출입국 사무소 제출했던 문제 풀이입니다. 저출산, 해결 방법 없나?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응답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끝으로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풀이입니다. 1. 한글을 누구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입니다. 2. 국회의원 전부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총선입니다. 3. 조선시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왜적을 물리치고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해전 등 3대 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4.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5.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의견으로 결정하는 원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6.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7. 영어로 코리아, 프랑스어로 코레, 독일어로 코리아, 러시아어로 까레야, 아랍어로 코리, 세계인이 부르는 한국의 이름은 모두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고려입니다. 8. 전화를 하여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 스미싱, 메신저 피싱 등 무슨 범죄입니까? 보이스 피싱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여 함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며 대통령의 부재 시 대통령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입니다. 10길을 가다가 우연히 봉투를 주었는데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5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빨리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조금씩 돈은 사용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행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행동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을 점유 이탈물 횡령합니다. 그 행동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동을 점유 이탈물 횡령합니다. 11. 사기나 폭행 강도와 같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교통사고가 났거나 이를 목격했을 때,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지갑 등 타인의 분실물을 주었을 때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디에 신고합니까? 112 경찰서입니다. 12.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은 무엇입니까? 광복절입니다. 13.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비 등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14.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결과 16년 만에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직접으로 참여하는 선거제도는 무엇입니까?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